자, 여러분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전송 취소, 발행 취소, 전평 취소라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 취소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 날까지는 전송을 완료하시면 되니까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러실 것들은 다음 날까지 안에만 다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다음 날 이거를 벗어났어.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다음 날 지나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알기 쉽게 잘 써놨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2021년입니다. 여러분들 교환대로. 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요. 월합세금 계산서 343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건데 여러분들 매월 월 합계로 발행하겠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날짜 금액 잡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품목이 두 개면 무슨 거래로 입력하셔야 되죠? 그렇죠. 복수거래. 써 놓으세요. 복수거래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월합세금 계산서가 뭔지 가볼게요. 실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월합은요, 매달 합계를 내서 말일자를 공급일자, 일명 작성일자로 하여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그러면 전송은 언제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마트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스파게티를 좀 사갖고 왔거든요. 저녁으로 해 먹으려고 어린이들이랑. 그럼 스파게티랑 그 스파게티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뚜기도 뭐 되게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마트 입장에선 여러분, 스파게티와 스파게티 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자, 뭐 냉동식품 이런 거를 한 달에도 몇 번씩 물건 떨어질 때쯤에서 다 사다가 팔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매번 이 거래처에서 판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판매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판매가 오방직이 많아. 그럼 어떡하자고요? 그러지 말고 매달 합계를 내서 며칠자로 대부분 말일자로 12월 31일 만약에 12월 달치 한 달치를 다 발행했다. 5월 달치를 계속 사올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양이 많겠죠, 여러분. 아, 생각해봐.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인도 시점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인도 1. 인도가 공급 시점이야. 공급. 자, 파랑색. 필기만이 살 길이야. 인도 1, 공급 1. 물건 판날. 해야 되는데 얘는 월을 합계를 내서 한 번만 발행할 거니까 양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두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송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니까 며칠까지 되겠어요? 11일까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발표해 놓으세요. 여러분 실무는요 다 월합으로 끊어요. 대신 꼭 한 달치를 안 끊어도 되고요.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떨 수도 있냐면 우리 회사는 보름마다 한 번씩 끊을게요. 이렇게. 보름마다 한 번씩 끊을게요. 됩니다. 저희는 일주일마다 한 번 끊을게요.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5월달로 할까? 우리 5월달로 했으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언제까지만 끊으면 돼요? 6월 10일까지 발급하고 6월 11일까지 뭐 하시면 돼요? 전송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달을 합계를 내시면 돼요. 대신 요거는 안 돼요, 여러분.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5월 15일부터 5월 31일 것까지 요렇게는 발급돼요. 똑같아요. 땡땡 똑같다고요. 대신 그 달을 벗어난 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끊을게요. 이거는 월합이 아니죠. 이거는 월합이 아니지. 그 달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맞지만 과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그죠? 지금은 이게 1, 2, 3, 4, 5, 6 일기 확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러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했다라고 할게요. 과세 기간 달라짐. 그죠? 왜냐면 6월은 일기 확정이 들어가지만 7, 8, 9 7월은 일기 예정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완전 중요해요. 왜? 이거 실무에서 되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잘못 발행하면. 그래서 요렇게 실무는 다 월합 세금 계산서를 씁니다. 거의 이제 말일자로 이렇게 한 달치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 있죠. 밑줄 그어진 거 여러분.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왜 발급 기한을 많이 줬냐면 양이 많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봐. 라는 의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월합세금 계산서가 뭔지 살펴보았으니까 똑같습니다. 뭐는요? 프로세스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입력하고 발행 전송하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전자 발행된 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전표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업한테 팔았네요. 날짜는요. 요거 날짜 조심해야 돼. 5월 15일, 5월 20날이지만 월합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자로? 말일자로 5월 답지 보시면 31일이 체크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매출과세고요. 품명 조심하셔야 돼요.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단축키 외우지 마세요. 단축키 외우면 다 까먹어. 복수거래.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거래처는요. 2글자 하나. 자, 전자세금 패스하시고요. 외상인가요? 외상. 너무 쉽잖아. 요렇게 하시고 빨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들어갑니다. 며칠자? 31일자. 금액은 네. 가볼게요. 5월 31일 체크 표시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자, 확인사살 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 여기 조회키 누르셔가지고요. 전자발행 됐으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리 기존에 뭐 한 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월합 세금 계산서라는 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보셨나요? 345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급일 다음 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1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11일이 지나서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11일까지는 삭제도 해도 돼. 그죠? 아니, 삭제는 안 되겠다. 전송만 그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11일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발행할 거냐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겁니다. 완전 중요했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 컨닝이 있죠. 프로그램 열어서 보시면 돼요. 그건 괜찮습니다. 단지 이게 중요해요. 작성일자 소급 안됨, 작성일자 소급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소급이 뭐예요? 소급,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급, 있었던 날짜로. 무슨 말이냐면 뭐만 외워주시면 되냐면 얘네 세 개는 당초 세금 계산서 발생일 날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당초 날짜로. 무슨 말이냐면 당초 날짜로 가셔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당초. 그런데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은 이 세 개는 얘네들이 사유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실래요? 얘도 안 어려워요. 이중 발급했고요. 차고 정정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재사항을 내가 잘못 발행한 거야. 기재사항을. 예를 들자면 여기 써져 있죠.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걸 잘못 발행한 거야. 그럼 어느 날짜로 가서? 원래 내가 발행했던 날짜로 가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중 발급도 모르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2개 끄는 거죠. 그럼 그 날짜로 가서 하나 삭제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당초 날짜로 가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내국신용장은 제가 나올 때 설명해 드릴 거고 얘만 조금 까다롭죠. 나머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 개는 외우세요. 뭘 외우라고? 내국신용장, 차고정정, 이중 발급은 원래 있던 날짜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요. 여러분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반품됐네? 그럼 무슨 날짜로 하시면 돼요? 환입된 날.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5월 10날 환입됐대. 그럼 10 날짜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놈의 새끼 3마리는 언제?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가라고. 요거를 뽀다고 있는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작성일자가 소급이 안 된다고. 원래 날짜로 하라는 얘기예요. 작성일자가 소급된다고 정정합니다. 작성일자가 소급되므로 당초 네가 세금 계산서 끄는 날짜 그 날짜로 수정해 라는 뜻입니다. 자, 계약이 여러분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놈 새끼가 10일 날 계약을 해제하겠대. 그럼 언제? 10일 날 세금 계산서 수정으로 발급하란 얘기예요. 작성 일자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공급가액 변동은요. 무슨 말이냐면 1일 날 물건을 100개를 팔았는데 또는 200개에 할인이 생겼어. 할인. 그럴 수 있죠. 뭐 2만 원 할인해 달래.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금액만큼 그 날짜.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짜. 10일자. 그 날짜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끝. 요 안에 열심히 써져 있죠. 여러분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만이 살 길이다? 정리만이 살 길이다. 당초. 여러분 저처럼 워드로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수기로 노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 하나 만드세요. 실무 가셔서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리를 어떻게 공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이 쉬워지고 수험 기간이 대폭 짧아집니다. 어차피 우리는 몇 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렇죠. 70점 맞으면 되잖아.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공부하면서 이제 점점 추가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랑 연말정산에다 공을 많이 드릴 거예요. 전표 입력보다는. 자, 그러면 당초 날짜로 요거 당초 날짜 요거를 뽀다구 있는 말로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고요? 소급 이렇게 했댔잖아. 소급 적용 이게 그 말이야. 말만 그냥 오지게 좀 어렵게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떡하라고요? 나머지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럼 얘는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소급 적용 안 함.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없어 보이든지 이해만 하면 땡큐. 그죠? 나만 이해하면 왔답니다. 안 까먹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아이가 되게 어려워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 약간 어렵거든요. 근데 제 것도 얘기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스타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 뭐냐면 로컬 LC예요. 내국 신용장 모르면 그냥 수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얘는 수출할 애야. 그럼 우리 수출하면 뭐 적용해 주기로 했죠? 영세율 적용해 주기로 했죠. 근데 국가가 야, 너 그거 수출한 거 맞아? 어떻게 증명할래? 야, 네가 수출한다고 뻥치고 이거 그냥 네가 국내에 있는 소비자한테 팔면 어쩔 건데? 그럼 국가가 열받겠죠. 그렇잖아요. 영세율 받아 먹고 10% 다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너 내국 신용장으로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꼭 증빙 서류로 뭘 제출하셔야 돼요? 요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제출을 하셔야 돼요. 증빙 서류로. 그래야지 뭘 적용해줘? 영세율을.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5월 1일 날 매출 다시 영세로 이렇게 끊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내국 잠깐 지울게요. 요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한 방에 발급이 안 돼요. 아니 은행이 총 맞았어? 참고로 이 내국 신용장은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내국 신용장은요. 누가 발급해 주는 거냐면 은행이 발급해 주고요. 혹시 그 거래처가 돈을 못 갚잖아요. 요 내국 신용장은 은행이 발급해 주고 나중에 회사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심사 후에 발급을 해줍니다. 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 A라는 회사에다가 내국 신용장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A 회사가. 그럼 이 A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제표를 보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5월 1일 날은 매출 다시 과세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원을 일단은 과세로 발급을 해요. 그랬다가 5월 1일 날은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발급 후 이제 발급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5월 1일자 매출 과세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으로 수정한 후에 어휴 잘렸네요. 또 하필. 여러분 이게 실무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조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국신용장만.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은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은행에서 발급을 바로바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5월 1일자에 위 요거 요 100원 10원 발급한 거 요거 취소. 매출 취소.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다시 영세로 끊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날짜를 요렇게 얘는 빵원으로 요렇게 안 어렵죠? 과세로 일단 끊었다가 뭐가 받으면 내국 신용장을 이제 수령하면 같이 첨부하셔야 돼요. 실무는 같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첨부하시고 위 이거 100원에 10원 끊었던 거 취소하시고 영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건 얘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2건 발급하시고 전송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만 잡으신다면. 그렇죠. 개념만 잡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답안 나온다?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냐면 얘는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을 하면 되냐.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과세 기간 종료 후 며칠? 25일 이내. 이런 게 이제 말 시험 문제 있죠.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과세 기간이 언제 있죠? 크게 부가가치세는 2개가 있잖아. 이과세 기간이에요. 그러면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는 얘기는 6월 30날 종료하는 거죠. 1기가 6월 30날이잖아.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만 뭐 하시면 돼요? 발급하시면 된다고. 뭐를? 내국신용장을. 요때까지만 발급 받으시면 영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다. 꼭 기억하셔요. 그러면 1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2기는 어떻게 되죠? 자꾸 잘려가지고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네. 조금 내릴게요, 여러분. 요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전산으로 풀로 입력해 볼게요. 2기는 언제 끝나요? 2기는 12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만 받으시면 돼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만 받으시면 요렇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누구만 되게 까탈스러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만 까탈스럽다. 나머지는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여러분들 저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자, 요 부분에다가 별표. 지금 방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 요거. 그리고 이렇게 책에다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책 이거 읽어보는 거 더 헷갈려. 그냥 제가 딱 정리해주는 거 한 4-5줄로 끝내버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6월 1일자에 나와 있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번 가볼 건데 아까 제가 소급 적용해서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던 그 날짜로 수정을 해라.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6월 1일 날이고요. 잘 보실래요? 6월 10날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 날짜 보실래요? 그죠? 6월 1일 날 발급된 이거 봐. 이게 중요한 거야. 6월 1일 날 발급은 됐는데 6월 10날 뭔가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6월 10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란 얘기야. 자,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